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식 스타일의 문법을 공부 중인 그래머 초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지각 사역동사,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요구 충고 동사 해서 3300제에 나온 문제를 직접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시키는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은 되게 가벼운 주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원어민들과 대화를 할 때 중요한,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은 시제 부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시제에 관해서 서머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결하게 정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만 집어서 강조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시제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시제는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시제 나오면 구분할 수 있죠?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거는 당연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거, 현재, 미래 이거 구분 못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유치원이든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요하게 배우는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현재 완료라는 시제와 현재 완료 그 다음에 하나 더 진행 시제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제가 잘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시제 시작해 볼까요? 자, 시제입니다. 시제, tense라고 하죠. tense. 자, 이 시제는 어려운 건 없고 여러분 알다시피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바로 과거 시제,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will을 쓰는 미래 시제. 제가 2번째 시간 중에 1, 2, 3, 4, 5형식에서 헷갈리는 자타동사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자동사에 해당하는 lie 같은 경우 놓다 두다는 현재형이 lie지만 과거형은 lay, 그 다음에 pp형은 layin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분사 이렇게 해서 동사의 3단 변형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다면 과거와 현재, 미래 will을 쓰는 will, are 이렇게 쓰는 시제는 당연히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제에서 과거의 상태에 진행을 강조하는 거면 과거 진행이라고 해서 was나 were, ing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에 동작을 하고 있는 걸 강조할 때는 현재 진행. 그래서 현재 진행은 동사의 형태를 is나 are 다음에 ing를 쓰는 거 알고 있죠? 자, 미래는 미래 진행. 미래에도 어느 시제에 이걸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진행 같은 경우에는 will, be, ing 이렇게 씁니다. 자, 진행 시제. 이따가 다시 한번 진행을 정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했다면 지금부터 할 건 뭐냐? 제가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I lost a key. 나 열쇠 잃어버렸어. 그 다음 I've lost a key. 이게 앞으로 배울 건데 나 열쇠 잃어버렸어. 동사의 형태를 I lost라고 과거 시제를 쓰게 되면 얘는 과거에 열쇠를 잃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열쇠 잃어버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없어요. 잃어버려서 열쇠를 찾은 건지 어떤 건지. 그런데 여기 I've lost 지금 배울 완료 시제를 쓴 경우에는 얘도 해석이 똑같거든요. 2개 다 나 열쇠 잃어버렸어. 해석이 동일해요. 나 열쇠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밑에 문장은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 과거의 열쇠를 잃어버린 데다가
지금도 열쇠가 없는 상황을 동시에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문법 수업을 쭉 하고 있지만 강조하는 게 여러분을 어렵게 혼란시키는 게 문법을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게 바로 독해라고 했잖아요. 이 두 문장은 독해를 하면 완전히 같은 국어로 하면은 똑같아. 그런데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밑에 예문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현재 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걸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하고 굉장히 많이 쓰죠. 이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완료는 동사의 형태를 have 플러스 pp 이렇게 쓰죠.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그런데 현재 완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느냐? 현재 완료가 있으면 과거보다 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과거까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과거 완료라는 것도 있겠죠. 과거 완료, 얘는 had 플러스 pp 이렇게 쓰고, 마찬가지로 현재의 어느 시점에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 얘는 미래 완료. 그리고 동사는 will, have, pp 이렇게 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완료에 해당하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의 동사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제가 이제 현재 완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이 현재 완료는 동사의 형태를 have 플러스 pp 이렇게 쓰고, 자, 현재 완료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선은 자, 이 위에 제가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걸 현재 완료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 현재 완료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의 시제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과거 시제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일까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이 현재 완료는 중요한 게 무슨 시제냐? 바로 현재 시제에 속해요.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 자, 그래서 무엇이 시험에 나오냐? 이 현재 완료는 무슨 시제라고요, 여러분?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게 절대 과거 시제와 쓸 수 없어요. 과거 시제와 쓸 수 없다. 즉, 시제일치 문제라고 하는데, 시제일치. 우리가 지문에서 영어 모의고사 지문이든 아니면 내신이든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지문은 반드시 시제일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과거에 누가 얘기를 했거나 시제일치에서 예외가 되는 뭐 항상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이런 걸 제외하고는 시제일치라는 걸 지켜줘야 되는데, 이 현재 완료라는 걸 과거 시제와 섞어서 써서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우선은 설명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현재 완료라는 건 무슨 시제에 속한다? 현재 시제다. 우선 이걸 알고, 자, 현재 완료에 대해서 이어서 가볼게요. 현재 완료를 대화에서도 많이 쓰고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동사의 형태는 이렇게 have pp라고 하나로 쓰지만 현재 완료는 해석이 4가지로 돼요. 여러분 아마 현재 완료에 뭐 용법 4가지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는 조금 올드 스타일이긴 하지만 다음 중 뭐 해석이 다른 거는, 다른 용법으로 쓰인 거는 이렇게 중학교 내신에는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현재 완료가 해석이 되는
되는 네 가지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자, 완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막 뭐뭐 했다, 막 뭐뭐 했어, 완료. 또는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경험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뭐뭐 한 적 있다. 아, 나 거기 가본 적 있어. 이렇게 뭐뭐 한 적이 있다. 너 그거 먹어본 적 있어? 아니, 나 먹어본 적 없어. 뭐 이렇게. 자, 결과 뭐뭐 해버렸다. 아, 잃어버렸다. 이렇게. 자, 계속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대부분 뭐 문제집이나 아니면 문법 교재를 보다 보면 현재 완료의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용법에 해당하는 예문이 나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 예문을 보고 해석을 해서 뭐 막 뭐뭐 했다 이러면 완료라고 하고, 뭐 한 적 있다 이러면 경험이라고 독해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 제가 이 현재 완료의 네 가지 해석을 구분하기 쉽게 그 각각의 용법에 같이 쓰이는 부사 어구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완료로 해석이 잘 되는 문장에는 문장 내에 어떤 부사 어구가 같이 쓰이냐면 just, 막 뭐뭐 했어, 이렇게. yet, 아직 뭐뭐 못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already, 이미 했지. 그 다음에 now, 이런 부사 어구가 같이 쓰여요. 경험은 ever, never, 한 적 없다. 한 번, 횟수와 관련된 부사어구 twice, 두 번, 뭐 three times, 세 번, 이렇게. 그 다음에 결과는 같이 쓰이는 부사어구가 있기보다는 특화돼서 쓰이는 동사가 있는데 그는 가버렸다, has gone, 또는 뭐 잃어버렸다, has lost, 또는 부서졌다, have broken. 이렇게 동사형이 가고,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이런 동사 형태가 쓰이면 현재 완료에서 결과로 해석을 해요. 자, 마지막은 계속, 뭐뭐 이래로 많이 봤죠? since 또는 for 10 years, 10년 동안. for 다음에 숫자. 이렇게 쓰면 현재 완료의 계속이다. 이거고, 자, 현재 완료.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걸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현재 완료는, 정확히 무슨 시제라고 그랬죠? 정확한 현재 시제이므로 무엇과 함께 쓸 수 없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 또는 부사어구와 함께 쓸 수 없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시제일치라는 건 한 지문 내에서는 문장의 시제가 다 일치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만 쓰면 그 글에 나온 동사는 다 과거형이어야 하고, 현재면 현재여야 하는데, 이 현재 완료라는 건 정확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지문에서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 그게 문법적으로 틀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구,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과거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부사어구는 이 위에서 아까 현재 완료의 완료는 now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어구와 썼는데, 이 과거에는 just now. 그 다음에 여러분, 뭐 yesterday, 이건 당연히 과거죠. 어제니까. 그 다음에 10 days ago라든지 어젯밤, last night, 또는 last year, 뭐 이런 거, 또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1991년, in 1991, 이렇게 1991년이라고 박아버리면 이렇게 딱 정확하게 과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since 2000 이렇게 하면은 since를 쓰게 되면 이때 이대로기 때문에 현재 완료에 해당하지만 in이라는 전치사를 쓰면 정확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조금 어려운 문법으로 많이 나오는데 when으로 시작하는 의문사절에서는 현재 완료를 쓸 수 없어요. 동사의 형태를. 이것도 제가 뒤에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완료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렵지 않았죠? 중요한 게 뭐다? 현재 완료는 우선 해석이 4가지로 된다. 완료, 경험, 결과, 계속.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용법으로 쓰이는데 같이 쓰이는 부사어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사어구만 눈여겨보면 해석을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수험생들,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다? 현재 완료는 무슨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무엇과 함께 쓸 수 없다? 바로 이거. 현재 완료는 정확한 무슨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 과거를 나타내는 지문,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다. 이걸 안 상태로 이어서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를 정리해 볼게요. 자,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과거까지의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이거든요. 현재 완료가 have pp니까 과거 완료는 동사의 형태를 had 플러스 pp로 쓰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는 첫 번째, 바로 과거보다 더 과거에서 과거의 현재 완료처럼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4가지 용법으로 쓰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와 동일한 부사가 쓰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에서 부사어구를 조금 외워주면 과거 완료도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째. 제가 여러분 시제에서는 어렵지 않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찝어드린다고 그랬죠? 자, 이 2번째 시험에 나와요. 자, 2번째는 뭐냐면 대과거라고 해요. 대과거. 이 대과거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과거의 두 사건 중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먼저 일어난 일 또는 사건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두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B가 있어. 둘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실제로 이 A와 B 사건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 때 2개가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시제 일치에 따르면 다 과거 시제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미묘한 1등급, 조금 어려운 독해로 구분해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되게 미묘하거든요. 자, 예문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I lost the umbrella. 난 우산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어떤 우산이냐면 which my father bought for me. 나를 위해 사주신. 또는 나의 아버지가 사주신.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사주신 우산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거 틀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잃어버렸어. 아버지가 사주셨는데 시제일치 이것도 과거, 이것도 과거. 도대체 왜 틀린 거죠?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해석으로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잃어버린 사건과 아버지가 산 사건 2개가 있을 때 아버지가 사준 우산은 내가 잃어버린 시제보다 더 과거기 때문에 여기는 대과거, had bought라고 써야 되는 이런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I lost the umbrella which my father had bought. 이렇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독해로 조금 찾기가 어려워요. 자,
과거 완료를 지금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제 수업을 쭉쭉쭉 진행할 때 저는 had pp라고 썼는데 해석이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이라고 되면 저는 과거 완료라고 지칭을 하고 이렇게 예문에서 든 대로 과거에 두 사건이 나왔을 때 먼저 일어난 사건을 나타낼 때는 저는 이 had pp를 대과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had pp가 나왔다. 그런데 현재 완료처럼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해석이 된다 하면은 저는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had pp가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과거 두 사건 중에 더 먼저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는 저는 이 had pp를 대과거라고 할 테니 앞으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미래 완료. 자, 미래 완료는 여러분 당연히 미래 시제에는 will이 붙는 거 알고 있죠? 미래 완료는 바로 현재 완료의 have pp 앞에 will을 붙여주면 돼요. will have pp. 근데 이 미래 완료에서는 제일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하나거든요. 이 미래 완료는 현재부터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의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얘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자, 학교 내신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내신 기출. 자, 이 미래 완료라는 건 미래 완료 문장과 함께 쓰이는 전치사가 있어요.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by예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나는 2025년이 되면 뭐 미국에 가 있을 거야. 아니면 어디 있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을 나타내는 by 2025 이렇게 by가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교과서나 내신 문제에서 이렇게 미래 완료를 써서 시간을 나타내는 영작을 할 때 전치사 by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 자, by는 여러분들이 전치사 의미가 뭐뭐에 의해서라고만 하는데 시간의 뭐뭐 때쯤 특히 미래 시제 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stand by you, 뭐뭐 옆에 이런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완료 시제에 대한 모든 걸 정리한 거였고 자, 다음 진행 시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진행 시제입니다. 진행. 자, 진행 시제. 진행에도 현재 완료처럼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가 있다시피 이 진행 시제도 제가 제일 처음에 위에서 적었는데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에 맞춰서 쓸 수 있고요. 이 진행 시제는 동사의 형태를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ing 형태로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진행 시제는 첫 번째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요거를 하나 설명하는데 예문을 하나 들어보자면 제가 지각동사에서 이런 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지각동사는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ing, pp형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I heard the baby crying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진행 시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뉘앙스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cry와 crying 중에 조금 더 선호되는 답은 문법적으로 cry도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crying을 많이 써요. 왜냐? 애기들이 울 때는 잉 이렇게 짧게 우는 게 아니라 계속 울고 있죠. 상황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I heard a baby crying이 자연스럽고 맞는 영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cry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죠. 왜냐? 아기가 울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다 능동이기 때문에 둘 다 되니까 두 개가 함께 시험엔 나오진 않고 아마 여기에 to cry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crying, ing 이 현재 분사의 의미를 잠깐 보충 설명했고 계속 이어서 2번 진행 시제는 또 어떻게 쓰이기도 하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구와 함께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는 is, ing 하고 진행, 현재 진행 시제인데 그 문장 안에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구가 있다 그러면 미래를 나타냄. 자, 예를 들면 I'm leaving for London next Wednesday. 자, 이렇게 하면 next Wednesday. 자, I'm leaving for London next Wednesday. 이렇게 쓰면 나는 런던으로 떠나고 있는 중이 아니고 나는 I'm leaving. 떠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나타낸다는 거 여기 next Wednesday라고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현재 진행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구와 함께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요. 자, 이 세 번째는 1등급 아주 고급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내용일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진행 시제는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대한 필자의 부정적인 판단을 나타낼 때 그런데 이 3번 문장은 같이 쓰이는 부사어구가 있어요. 문장에 always가 같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ary is always complaining about the class 이런 거죠. Mary는 is always 걔 맨날 수업 불평하더라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제가 걔 맨날 불평해 이렇게 하면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가 불평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Mary is always complaining about the class. 이렇게 쓰면 걔 메리는 걔 수업 맨날 불평해. 나는 메리가 불평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ry is always complaining 하고 진행 시제를 썼지만 메리는 불평을 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닌 바로 걔 맨날 뭐 하더라 이럴 때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로 표현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걔 나쁜 말 너무 잘 써. 이렇게 할 때 진행 시제를 써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중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제 수업을 듣는 중학생 친구들을 위해 동사 중에는 절대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정리해 볼게요.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동사. 자, 첫 번째는 지각동사는 현재 진행 형태로 쓸 수가 없어요. I'm seeing,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사는 조금 눈여겨봐야지 여러분들이 진행형으로 썼을 때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See, hear, feel, smell,
taste. 자, 두 번째는 감정.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뭐 like, love, hate, believe, forget,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know, 기억하고, remember, think, 존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안 쓰거든요. exist, resemble, 닮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 아마 공부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에 뭐 resemble이라든지 like, love, hate 또는 believe, 뭐 remember 이런 거 진행형으로 안 쓰는 거는 문제에서 아마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소유에 관한 동사. 그래서 have, 갖고 있다, own, possess, belong. 그래서 belong 같은 경우도 조금 문법 문제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는 동사까지 전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자, 오늘 시제는 위에서부터 했지만 어렵지 않았죠. 자, 시제는 크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나뉘고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시험에 나오는 건 시제 일치. 그런데 그 시제 일치를 풀려면 바로 오늘의 포인트로 배운 현재 완료가 무슨 시제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됐죠? 그런 이 현재 완료라는 건 정확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절대 함께 쓸 수 없다. 그게 시험에 나왔었고 현재 완료를 했기 때문에 쭉 이어서 과거 완료와 헤드 PP, 미래 완료 이렇게 했었어요.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처럼 과거의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어려운 1등급 문제에서는 대과거라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두 사건이 있는데 굳이 먼저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토플 예전에는 이런데 또는 공무원 이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독해로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과거 완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미래 완료는 학교 내신 문제에 잘 나오는데 하나만 기억하자. 전치사 by를 쓰면은 미래 완료. 같이 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진행 시제. 우리는 보통 현재 진행하면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만 생각하지만 조금 말하기나 이렇게 고급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구와 함께 쓰면 미래 시제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또는 She is always complaining. You are always watching TV on weekend. 이렇게 너 맨날 주말에 TV만 보네. You are always watching TV on weekend. 이렇게 맨날 뭐뭐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필자의 부정적 판단을 나타낼 때도 현재 진행 시제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중학교 내신에서는 진행 시제로 쓸 수 없는 동사. 요게 좀 나오는데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시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 포인트만 복습해 주면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모르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포인트로 콕콕 집은 시험에 잘 나오는 또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시제 문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같이 풀이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하고 이제 드디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동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시제를 같이 공부해준 그래머 조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어를 혼자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진짜 수고 많았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진짜 중요한 수동태로 만나요. 바이바이.